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3일이죠. 날씨가 비가 와서 우중충한데요. 요즘 길거리 분위기가 많이 화사합니다. 이제 어딜 가나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활짝 피어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벚꽃 구경 좀 하셨나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네. 나들이를 한번 갔다 오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목요일이지요. 네. 지금 뭐 날씨가 바람도 불고 벚꽃이 잘 달려 있어야 될 텐데요. 색깔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네, 맞아요. 네, 저는 꼭 구경 가기보다는 그냥 오다 가다 하니까 네. 네, 벚꽃이 이렇게 그냥 구경했는데도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예, 벚꽃 좋지요. 네. 네,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어떠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어려워요. 저도 다는 이해를 못하는 기업이지만 네. 제가 뭐 생명공학과를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이과 계열이 아니라 문과 계열이라 예,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은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다시 분석하는 정도 네. 예, 그런 정도인데 다른 분들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쉽게 네. 설명하는 개념에서 종목은 그 정도로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1992년도에 국내 바이오 벤처 1호 항상 좀 1호는 좋지요. 1호로 설립된 업체고요. 세미 RNA라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주도 수영 씨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천 기업. 원천 기술. 아, 네. 그러니까 IT로 치면 특허. 아, 네. 예, 특허. 아이폰이 갖고 있는 삼성과 계속 특허 분쟁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전자가 아이폰 뭐 다 베낀 거죠, 뭐 그죠? 네, 특허 분쟁을 하는 것처럼 네. 이 바이오 기업들은 원천 기술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성장성의 전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세미 RNA라는 원천 기술, 예를 들면 메디톡스는 보톡스라는 네. 보톡신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 약품을 쓰려면 기술 수출료, 라이센스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 RNA 간섭 물질을 다른 물질과 합성해서 이제 나노 분자를 만드는 이런 좀 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범부처 신약 개발 사업 과제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인정을 받는 좋은 성과를 냈고요. 특발성 폐섬 유화증이라고 있습니다. 폐질환 유화증. 네. 폐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 요새 보면 또 환경 문제, 그렇죠. 그렇죠? 예, 환경 문제나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폐 질환이 많이 좀 얼마 전에 황사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폐 질환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장기도 뭐 환경 오염 때문에 점차 좀 그렇습니다만 그럴수록 또 환경이 오염될수록 또 약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기침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네, 목이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좀 목이 좀 결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약과고요. 예, 저희는 이런 거는 뭐 그냥 좀 쉬면 낫는 그쵸? 병인 것 같고요. 폐섬 유화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봐요, 저는. 예, 네.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는 한번 걸리면 환자의 약 절반 50%가 3년에서 5년 내에 사망을 합니다. 치료가 잘 안 되지요. 예. 요새는 뭐 암도 정복하는 거의 단계까지 왔는데 한번 걸리면 이게 50% 이상이 3년, 5년 내에 사망하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환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이렇다 할
신약이 가서 개발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한번 터진다라고 한다면 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한 2017년도 되면 네. 이 폐섬 유화증 치료제 시장이 한 11억 달러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형성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걸리면 반이 죽으니까요. 그렇죠. 치사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돈을 얼마가 들어가든 일단 네. 그래서 먹고 살고 봐야겠죠. 무섭네요. 죽는다고 얘기 나오니까. 예, 폐섬 유화증이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죽는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그 관점에서 이 세미 RNA를 특허로 해서 이러한 폐섬 유화증 치료제를 또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또 이게 잘 개발이 되면 강경변이나 이게 개발이 잘 되면 이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네. 강경변이나 아니면 신부전증, 만성 심근경색 등과 같은 질환들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확장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미 RNA 원천 기술 이것도 역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여의도 대우증권에서 이 바이오니아 기업 설명회라고 있어요. 네. 기업 설명회가 뭐냐면 기업에서 증권사나 어디 강당을 하나 빌려서 설명해 좀.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개인도 가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도 가도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신에 물어보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죠. 집에서 왔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 네네. 아, 예, 자금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둘러대도 안 되고. 해주셨으면 지금 집에서 왔다고 얘기할 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좀 네. 보는 눈초리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아무튼 IR이 오늘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장중이라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갔다 온 보고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신제품 2가지가 소개가 됐다라고 해요. 오늘 IR에서 네. 보니까 엑시사이클러라는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네. 이게 이 수백 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수백 개 암을 포함한 뭐 감기 뭐 다 포함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질병과 우리 폐섬 유화증과 같이 좀 알기 어려운 질병들까지 네. 모든 질병 수백 가지의 병균들을 포함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이 유전자들을 원샷 원킬 한 번에 모든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네. 약을 암이 그리고 또 수십 가지 암 종류에 지금 암이 걸렸다면 그 암이 어떤 암인지까지 네.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검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품을 유전자를 분석해서 네. 조작하는 제품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와. 물론 굉장히 좀 비싸죠. 이게 제품 한 대당 얼마일까요? 글쎄요. 한 번 검사하는데 한 대. 되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뭐 대충이라도 한번 얼마 정도면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아, 저는 좀 작고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한 1,000대? 네. 1억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1억입니다. 네. 유전자 말 그대로 특허니까. 네, 1억 정도가 많은 검사를 그러니까 그거 한 번이면 뭐 몸을 전체를 스캔을 한번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렇죠. 뭐 피 검사하고 네. 뭐 엑스레이 일일이 찍고 하나하나 다. MRI 찍고 하느니 그냥 한 1억 주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뭐 비싸구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아직 네. 꿈을 못 꾸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돈이 있어도 한 방에 1억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저와도 망설여질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근데 뭐 건강이 한 또 5, 중요하니까. 60대 뭐 한 100억대 자산가들 그러신 분들은 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 거는 이제 엑스 스테이션이라고 이 전 제품과 더불어 이 2가지가 나왔는데 네. 이 장비는 이제 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나 아니면 비형 간염 진단을 진단하는 제품입니다. 제품당 가격도 일단은 이거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 대 장비가 이제 5억 정도 되는 네. 이런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바이오니아 역시 뭐 미생물을 바탕으로 한 식품 사업, 즉 뭔가 좀 먼 미래만 보고 달려가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 기대 심리만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겠죠. 말 네. 그대로 뭐 병에 들리지 않는 네. 뭐 불로초를 판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런 제품을 팔고 있구나, 이런 제품이 얼마구나,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제품들을 만듭니다. 앞으로도 뭐 미생물 분야를 이용해서 네. 식품 산업에도 진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에 미생물을 분리해서 들어간 아이스크림,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미생물 아이스크림이나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을 식품으로 개발할 것 같고 이 식품 시장 규모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2천억 달러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잘 진입만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굉장히 좀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또 DNA 관련주 중에서 DNA 관련주들이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마크로젠, 뭐 테레산 이텍스, 바이오니아,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병헌 씨 광고 중에 뭐 단연컨대, 네, 단연컨대. 네, 단연컨대 뭐 기술력 하나는 정말 뭐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밝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이러한 강소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참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결과 있길 바라며 이 종목도 힘차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경기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확실히 봐도 정말 이 지수는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온 게 일단 지수 2000포인트 돌파를 좀 응원하기 위해서. 저 귀걸이요. 네, 그렇죠. 네, 이 네. 매니큐어도 빨간색으로 칠하셨네요. 네, 좀 올랐으면 팍팍 올랐으면 근데 좋겠네요. 아쉽게도 2000포인트 돌파는 오늘도 좀 좌절됐긴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에서 장중에 한번 터치는 했어요. 기원을 삼아서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뭐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호황이다라기보다는 좀 불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고 제 주위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그 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불황에 강한 기업들이 또 있다란 말입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항공사들도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주가도 좀 안 좋습니다만 네. 저가 항공사들 지난번에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 항공 뭐 이러한 그 이스타항공 네. 이런 저가 항공사들은 작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탑승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뭐 특판 판매도 하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벤트 요인으로서 이 불황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황을 굉장히 누리는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레드캡 투어의 이 렌터카 부분과 그리고 상용 여행 그리고 패키지 여행 부분이 있는데 일단 패키지 여행 부분은 앞으로 성장성도 좀 없고 매출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서는 패키지 여행은 일단은 좀 제외하고요. 두 가지. 네, 렌터카와 상용 여행 쪽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상용 여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왜 다 처음 들어보는 게 많죠? 물론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상용 여행, 여행이면 여행이지 상용 여행은 뭔가, 그러니까요. 그죠? 상용 여행이 뭐냐면 일단 법인 고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 고객을, 네, 맞죠. 법인 고객, 기업 고객, 네.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법인 고객에 이제 예를 들면 기업에 해외로 출장을 가잖아요. 네. 출장을 가면 그 출장 가시는 분의 어떻게 스케줄을 맞춰서 비행기도 발권해주고 호텔도 예약해주고 교통편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 대상으로. 기업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개념이죠. 네, 뭐 패키지에서 여기 관광 명소를 알려주고 저기 데려가서 뭐 상품 팔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출장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최적화되는 이 서비스 고객을 하는 게 상용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진짜 정말 편리해졌어요. 네. 요새는 뭐 돈만 있으면 뭐 네.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뭐 주요 고객으로 보면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뭐 대표적으로 뭐 LG나 네. 네이버 네. 이런 회사들이 출장 가실 때 바로 이제 레드캡 투어의 이용 고객이십니다. 예, 예, 500개 정도 고객을 갖고 있어요. 500개 법인 정도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세계 1위 상용 업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 상용 여행의 1위는 아멕스라는 기업이에요. 아멕스와도 이제 전략적 제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친해요.
제휴 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고객이 해외로 갈 때도 레드캡 투어가 하지만 해외 고객이 우리나라로 올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레드캡 투어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멕스는 알아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근데 아멕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올 때 바로 레드캡 투어가 이 부분들을 중간 역할. 그렇죠. 네. 네,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수익이 어디서 발생을? 항공권 발권을 해주고 뭐 이래서 돈을 벌겠나 하는데 굉장히 많이 법니다. 항공권 발권 수수료 수입이 약 한 78%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호텔 예약 수수료가 한 17%, 네. 그리고 단체 행사가 한 5% 정도 네. 이렇게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용 여행 부분이 일단 이 종목의 캐시카우다. 예, 캐시카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는 뭐예요? 캐시카우라는 것은 일단은 그 캐시카우? 수익원. 네.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있어야 네. 예를 들면 뭐 부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낮에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뛰신다. 네. 그러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직장이고요. 네. 캐시. 네. 그리고 대리운전이 뭐 성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 동력은 대리운전이 되겠죠. 이렇게 기업의 본업, 네. 돈이 꾸준하게 현금이 창출되는 거를 이제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시카우 부분은 여행 쪽으로, 여행 사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제가 왜 아까 불황 얘기를 들었냐면 이 렌터카, 이 렌터카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경기 불황에 중고차 이 유통 업체의 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리모델링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건축 시장에 큰 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네. 예전에는 때리고 부시고 짓고 하면서 미분양 사태 나오고 지금 대기 어디시라고 그러셨죠? 김포요. 네, 김포도 뭐 지금 대규모 미분양 사태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럽과 선진국처럼 미국처럼 일본처럼 이렇게 리모델링 있는 것을 다시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한옥마을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뭐 건자재부터 가구, 인테리어까지 페인트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그쵸, 페인트. 페인트도 실내니까. 그쵸. 페인트 업체까지 주가가 올라갈 정도니 이거야 뭐 정말 이 메가 트렌드 변화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좀 환영할 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불황의 중고차 시장도 업계가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처럼 건설 업황처럼 판도가 좀 변하고 있어요. 경기 불황이 장기화가 되고 이제 완성차의 품질이 향상이 되면서 중고차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존에 새 차를 사갖고도 한 3년, 4년 타면 그냥 고장나고 저도 차를 살 때 한 4, 5년 전에 차를 살 때 무슨 얘기 저도 새 차를 샀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중고차 사면 수리비가 더 들어. 맞아요. 네, 차라리 새 차 사. 수리비가 더 들어. 근데 그런 시장은 이미 지나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워낙 좋게 만들어요. 네, 오래 탈 수 있도록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의 레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도 이제 뭐 오래 타도 잦은 고장 없고 또 뭐 AS 센터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소비자 친화적인 이러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졌고 상위 렌터카 업체들이 이제 대기업들 같은 AJ 렌터카나 뭐 금호 렌터카 이런 상위 업체들도 자동차 경매 시장 진출하고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하고 이러한 그 시장 진출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게 일단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굉장히 맑아집니다. 걔네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정화해 주거든요. 네,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들도 보여주고 있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간 연평균 한 9% 정도 계속 시장이 성장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수정 씨 나중에 운전을 혹시 잘 하시면 뭐 렌터카를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운전을 잘 못하면 저는 차라리 렌터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렌터카. 네. 그러니까 운전을 꼭 그러니까 잘해야지 렌터를 하는 게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차를 갖고 있어도 그냥 쓸 때가 있어야지만 쓰고 없을 땐 또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팔고 렌터로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그쵸. 알뜰하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수정 씨도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의 이제 인식 변화가 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보험료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조금 스트레스고요. 네. 예, 보험료 매년 납부하는 것도 제가 무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깝고, 그리고 또 매년 2번씩 또 자동차세 내는 것도 좀 아깝고, 근데 렌터카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없거든요. 보험료 내주죠. 자동차세 안 나가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소비자들의 이제 인식 개선, 말 그대로 빌려 쓰고, 네.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뭐 이러한 불황형 인식 개선이 우리나라 시장에 중고차 업계 시장에 또는 렌터카 업계 시장에 트렌드 변화를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캡 투어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종목은 이제 AJ 렌터카가 있겠죠. 네. 근데 레드캡 투어가 AJ 렌터카보다 분명히 더 작은 기업입니다. 확실히 시가총액도 작고 업력도 낮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동차도 적고 네. 하지만 레드캡 투어의 장점은 캐시카우가 있다. 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AJ 렌터카보다 낫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AJ 렌터카를 소개해드리지 않고 레드캡 투어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차이점 상용 여행이라는 캐시카우가 든든하게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렌터카 뭐 여담입니다만 보통 한 중고차 렌터카가 한 대를 굴리면 네. 1년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근데 렌터카도 네. 잘 되지 않아요, 사업?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데, 네. 만약 수영 씨가 렌터카 업체 대표예요. 네. 만약에 이 제네시스 한 대를 1년간 총 빌려줬더니, 네. 얼마를 제네시스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네. 예. 1년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이 한 대가 나가서 벌어 들여온 돈. 평균.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네. 얼마일까요? 한 번 빌리는데 뭐 한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1박 2일에 생각하면 1억은 안 되지 않을까요? 어우,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년에 1억 벌어오면 아, 이거 대박이죠. 3천만 원 주고 네. 사는 거죠? 제네시스를 만약에 이제 렌터카용으로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3분의 1 정도? 아우, 정답입니다. 네. 한 달에 뭐 네. 대형차도 마찬가지, 소형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평균치를 다 내보니까 네. 한 1년에 한 대당 렌트카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봤을 때 좀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다. 그렇죠. 예. 차가 뭐 법인용 차량들은 그렇게 살 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년 기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한 대가 번다라고 하면 이러한 말 그대로 좀 논하는 사업, 예. 앉아서 돈 버는 사업이 바로 이 렌터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렌터카도 이제 보유 차량을 많이 늘려 나갈 겁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AJ 렌터카가 갖고 있는 렌터카가 3,100대밖에 없었어요. 렌터카가 많아질수록 1,100만 원씩 더 들어 한 대당 1,100만 원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 올해 보니까 3,100대에서 지금 12,300대까지 굉장히 많은 증가를 이제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주가가 막 탄력을 막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가격대에서도 뭐 매수 진입을 해봐도 AJ 렌터카 못지않은 또 강한 상승세 그리고 중소형주 다운 또 강한 탄력 이런 것들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레드캡 투어도 일단은 뭐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한 렌트카 부분의 성장성까지 이제 함께 겸비한 8박 미인인데요. 네, 이 종목도 멋진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 예림이네요. 네. 예림이. 네, 나왔네요. 예림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뭐 말씀을 드린 이후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주가가 좀 강하게 쳐졌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네.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림당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티웨이 항공의 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티웨이 항공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일단은 그 긍정적인 거는 6대밖에 없다 그랬죠. 지난번에 티웨이 항공이 갖고 있는 항공기 네네, 수가 맞아요. 6대밖에 없습니다. 네. 6대에서 이제
7호기, 8호기로 올해 2대를 더 이제 증설을 할 건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들 잠깐 4월 3일이죠. 네. 오늘 이슈를 조금 보니까 국내 저비용사 최초로 대구 제주 노선을 취항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중국 취항으로 가는 정기편 저가항공사 중에서 이스타항공이나 제주항공은 중국으로 가는 편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가 비용사 최초로 일단은 장기편도 취하는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TA항공의 성장성이 아까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렌터카 부분의 성장성이 캐시카우는 어디라고 그랬죠? 캐시카우는 네. 기업? 아니. 뭐였죠? 네, 캐시카우는 이제 안정적인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캐시카우고요. 그래서 네. 예림당의 캐시카우는 뭐냐면 Y 시리즈. Y 시리즈. 예, 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학습지라 그랬죠. 네. 예, Y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TA 항공의 성장성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잠깐만 좀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내용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차트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라는 것은 선을 하나 거봅니다. 선이 이렇게 거보면 위로 올라가면 못 오르게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걸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예. 저항. 네. 저항이고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밑에서 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지지. 지지. 예. 저항과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는데 이 가격의 이 종목의 저항과 지지는 제가 봤을 때는 7,100원대. 7,100원대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7,100원만 올라가면 주가가 밀려요. 거기만 가면 누가 그렇게 파는 거죠. 예, 그리고 7,100원대에서 지금 이번 2월 달 말에 3월 초쯤에 이제 이 가격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저항과 지지의 논리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면 그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저항선이 그렇게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깨고 여기가 이렇게 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 선에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받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깨고 올라가 나오니까 7,100원 가격대를 이제 더 이상 깨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에 봤을 때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주가가 약간 좀 탄력이 떨어져서 좀 속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7,100원대 지지가 잘 되고 있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먹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뭐 길게 봐도 출판 부분이나 항공 부분, 그리고 이 컨텐츠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진짜 뭐 소 같은 종목. 네. 예, 소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죠. 네. 카우. 카우. 예, 소 같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린당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림당을 대표님께서 2번씩이나 네. 강조하신 걸 보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예림당 이 종목에 밑줄 쫙 하고 빨간색으로 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리치맵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한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 마무리 코멘트는 항상 네. 예, 지수 전망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잠깐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저 코스피 쪽은 2,000포인트 돌파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트라이 가서 계속적으로 머리를 갖다가 헤딩을 했는데 네. 결국은 종가 기준에서 계속 밀리네요. 왜 그러냐면 2,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급,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나옵니다. 네. 이천선을 넘어가면 펀드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 돈 이제 빼서 쓸래요 하는 환매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매도로 돌아서고 외국인이 사줘봐야 기관이 계속 팔면서 지수를 막 누르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하루에 막 5천억, 6천억씩 사는 외국인이랄지 아니면 기관의 매수 전환이랄지 이런 수급 변화가 있어야지 이전 패턴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죠. 외국인은 사던 대로 한 2, 3천억 사고 기관이 2, 3천억 팔고 예전 수급 그대로라면 2000포인트는 상당히 좀 고지가 넘기 힘든 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코스피 쪽은 좀 삼성전자가 또 원맨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상승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계속적으로 뭐 우리 수정 씨랑 매매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을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아마도 연내까지 갈 것도 없고요. 한 이번 5월 달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한 600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갭상승해서 음봉을 좀 내렸습니다만 확실히 주봉을 잠깐 보면 550선이라는 중장기 박스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월 3일이죠? 예,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강한 상승 패턴, 직전 고점은 작년 5월 27일 날 기록했었던 588포인트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또 생각을 해본다면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 600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희 수정 씨랑 같이 네. 소개해드렸었던 그리고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정말 뭐 폭발적인 수익률이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도 방송 청취 종목들 꼭 메모하시고 좋은 수익들 계속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낮에는 햇살이 많이 따갑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이제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피부 보호에는 이제 선크림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눈, 시력 보호에는 이제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주식 매매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종목이 좋을지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 통해서 우리 이무학 대표님 통해서도 이제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전화로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